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1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2562포인트 1.6%, 코스닥 역시 878 2.14 강한 반등이 나왔죠. 2차전지,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얘기 드렸던 엔터, 그 다음에 방위 관련주,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우주항공 이런 좀 약간 테마성, 기술성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또 신고가 근처에 다 갖다 놓았습니다.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헤지 펀드 매니저, SM 보시면, 그러니까 조정을 받을 때는 같이 조정을 받다가 이제 반등한 날 얘네들을 지금 이런 식으로 10%씩, 5%씩 지금 금년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들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쇼키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쇼키즈가 나올 정도의 공매도의 잔량을 지금 보유한 회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여기 공매도 잔량을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쇼키즈가 나왔으면 주성 엔지니어링이 나와야 되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휴마시스, 바이오니아 이런 것들은 쇼키즈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에코프로 지금 4.9%, 실적으로 쇼키즈가 나왔다면 에코프로가 엄청난 이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이 공매도가 주도하는 그런 어떤 장세가 연출된다기보다는 계속 말씀드렸던 외국인이나 헤지펀드나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 세팅해 놓은 어떤 디자인된 그 전략대로 움직이고 있다, 가고 있다. 포트가 이제 윈도우 드레싱을 해놓은 상태대로 그 예쁜 아이들을 계속 자기네들이 현금과 실탄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깎아서 엉덩이살을 계속 깎아서 코를 계속 세우고 있는 거죠. 그 코가 지금 너무 높아져서 에코프로는 100만 원에 왔고요. 금양도 지금 거의 한 일주일, 2주일 만에 2배가 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이 2배가 올라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종목들,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엔터주 이런 것들은 지금 50%, 100% 올랐고 올해 들어와서 나머지들은 이제 20%, 30%가 이제 빠져버린 약간 불균형적인 시속 게임, 이수근과 강호동이 양쪽에서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수근은 계속 이제 날아다니는 거였고요. 강호동은 무거우니까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언제까지 되느냐. 강호동이 이제 한 칸 앞으로 나와야 되겠죠. 한 칸 앞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다리를 들든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이수근이 살이 찌든지, 아니면 이수근 동생이 김병만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누굴 데리고 와서라도 시소의 균형을 맞추든지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작업이 지금 용이치 않다,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오늘 이제 좀 특이한 종목도 하나가 이제 또 눈에 띄었죠. 여러분들이 지금 저도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인데요. 그동안 셀트리온이 이제 움직임이 계속 좀 둔탁하다, 좀 힘이 좀 붙인다. 이때도 이제 이런 장대 음봉이 나오면 좀 가야 될 때, 지수가 반등할 때 반등을 못하고, 오늘 같이 이제 또 지수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는 신저가,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가격, 이런 식으로 막 가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죠. 올 들어가지고 최고가가 시저가가 14만 2,500원인데 오늘 14만 4,000원. 만약에 오늘 장이 안 좋았으면 이제 올해 최저가 이제 찍는 거였거든요. 다행히 이제 버텨줄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지수가 괜찮으니까 외국인들도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그냥 바켓으로 계속 주식을 샀던 힘이 그나마 조금 받쳐준 것 같고요. 이제 기관은 이제 얘기했듯이 연기금이나 이런 애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팔아서 지금 움직임이 좋은 거, 윈도우 드레싱 해놓은 것들을 더 사서 더 올리는, 계속 포트폴리오를 예쁘게 만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이 시장을 이끌어 가는데 자꾸 왜곡을 시키는 거죠. 얘네들이 더 좋은 수익률을 만들기 위해서,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일반인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거죠. 어쩔 수 없는 기울어져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계속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영원히 갈 겁니다. 이 운동장은 절대 기울기가 맞는 날이 오지 않을 거예요. 그게 이제 팩트인 거죠. 그걸 알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기울어졌으니까 이 주식을 해서 돈을 벌려면 그 경사도를
산을 오르듯이 정말 힘들게 산을 타고 올라가야 된다. 체력이 엄청나야 된다. 끈기도 있어야 되고, 근데 마라톤처럼 정말 힘든, 이래서 평지에서 42.195km를 뛰는 것과 과거에 뭐 스페인의 그 황영조가 금메달을 딸 때 그때 뭐 무슨 언덕이 있었는데 무슨 언덕인지 지금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언덕이 이제 굉장히 가파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평지에서 평평한 보스턴 마라톤인데 예를 들면 보스턴이란 미국의 어떤 광활한 평지에서 뛸 때는 힘이 좀 덜 들겠죠. 근데 이제 그런 언덕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평상시보다 더 체력 훈련을 해야 되고 에너지가 더 드는 것처럼 주식도 이제 그렇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힘든 국면에서 버틸려면 더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준비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미리 사전에 훈련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신 훈련, 육체 훈련.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정신적인 훈련, 심리적인 훈련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편이고요. 오늘 지금도 이제 이렇게 되면 또 더 무서워지는 거죠. 야, 그럼 이게 장이 좋을 때 이 정도면 장이 나쁜 날은 이제 어떻게 나올까? 이제 겁이 확 나는 거거든요. 제일 무서운 게 이제 불확실성이니까. 그래서 이제 재무 뭐 좀 회사에 대한 뭐 이슈를 쭉 검토해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아는 내용들입니다. 다 내용이 이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니까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다 잘 된다. 그 얘기밖에 없는 거거든요. 램시마, SC, 뮤플라이마, 뭐 그다음에 뭐 지금 합병, 뭐 전부 다 계속 모르는 게 없잖아요. 근데 결국 그 뭐 알고 있는 거를 움직이는 힘은 결국 기관이다 보니 이제 이 기관들이 아직 출발을 하기가 좀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도 지금 헬스케어는 그나마 그래도 외국인이 이제 순매수 들어오고 제약도 외국인이나 기관은 수급적으로 그렇게 꼬여 있지 않고 차트도 기술적으로 보면 그래도 좀 버티고 있는 완전히 최저가 보시면 56,200원 대비해서 좀 버티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53,600원 대비 버티고 있는데 유독 셀트리온만 이렇게 이제 좀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뭐 시중에 세간에 알려져 있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합병 들어갈 거니까 얘네들은 이제 뭐 공매도나 이런 것들도 지금 비중이 굉장히 좀 낮은 편이고요. 보시면 잔고도 여기 이제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저도 체크를 했는데 사람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공매도를 많이 안 쳐놨더라고요. 자, 셀트리온 자 보겠습니다. 1년 셀트리온의 누적 잔고가 1.8%. 셀트리온 제약은 얼마나 되나요? 한번 볼까요? 예, 2.09%.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91%.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이렇게 이제 망가져 있는 게 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공매도 때문이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공매도 때문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어떤 좀 생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매도 잔고가 높은 종목들이 쇼커버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뭐 홍콩에서 뭐 지금 에코프로도 이번에 100만원 찍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공매도 쇼키즈가 좀 나온다. 공매도를 때린 거에 대해서 갑자기 주가가 급등하니까 이걸 따라붙기 위해서 좀 주가가 좀 오버슈팅이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손절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관 투자자들도 손절매가 하기 쉽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외국인들도 공매도 쳐놓은 거를 다시 걷어들이는 작업을 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걔네들도 자존심도 있고 뭔가 뭐 전략도 있고 했는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을 지금 5% 가까이 공매도를 쳤는데 주가가 이제 신고가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좀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단순하게 공매도를 많이 쳤으니까 누적 정가가 높으니까 주가가 망가진다.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도 공매도 잔고나 공매도의 어떤 흐름 때문에 지금 망가졌다고는 좀 보기 힘들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빅피처 큰 그림은 셀트리온을 합병을 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셀트리온 주식을 결국 싸게 사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 내부자들이나 아니면 뭐 관계자들, 지금 기타 법인 쪽에서도 지금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뭐 다양한 뭐 차명 계좌라든지 우호 지분이라든지 뭐 셀트리온을 합병시키고자 하기 위한 어떤 주식 수량 확보 차원에서 자꾸 이렇게 이제 망가뜨려 놓으면 어차피 뭐 라더견 사태 때도 봤지만 가격을 올려서 통정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격을 떨어뜨려서 통정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떨어질 걸 알고 더 팔아서 더 싸게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더 많이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수량이 임의 매매, 이제 통정 매매 이걸 하는 이제 과정 중에서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질 유통되는 거래되는 주식들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가격은 계속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4,768주와 7,676주가 있는데 이 두 개의 호가창에 있는 이 호가들이 실질적으로 한 사람의 어떤 계좌인 거죠. 계산을 하는 계좌. 무슨 말이냐? 그냥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서정진 계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다 그냥 서정진 계좌인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서정진 회장이 나는 지금 146,700원에 4,600주 그냥 팔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지금 146,600원에 사고 싶은 마음도 있어. 내가 이렇게 주문을 넣어놨어 해서 이제 금감원이 조사를 합니다. 너 왜 자전거래해?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정진 계좌로는 분명히 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서정진 말고 그 외의 계좌, 이제 차명 계좌, 뭐 불법이지만 뭐 친인척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저 멀리 사촌일 수도 있잖아요. 뭐 아니면 기관 투자자일 수도 있잖아요. 뭐 지금 여기 보이는 신한투자증권에서 4,768주와 7,676주를 주문을 호가에 다 걸어놨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 똑같은 주식을 같은 계산으로 하는 주식들이 계속 사고 팔아봤자 실질적으로 주식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분율의 변화가 없는 거죠. 지분율의 변화가 생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하고 이제 나중에 셀트리온이 합병을 하려면 투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4만원 6천원에 10주를 가지고 있든 40만원에 10주를 가지고 있든 비율은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네. 내가 지분 1% 있는 것과 2% 있는 것의 차이가 있죠. 나중에 투표할 때. 내가 40만원에 2%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14만원에도 2% 있으면 똑같은 나중에 투표의 득표율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대통령 뽑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서 다음 대통령이 바뀔 때 내가 투표권이 10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한 개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도 다 한 개밖에 없잖아요. 서정진은 지금 몇 개 있는 겁니까? 예. 몇 개 있는 거죠? 좀 이만큼 있겠죠. 지금 보시면. 네. 예. 뭐 셀트리온 홀딩스와 셀트리온과 이 관계에서 헬스케어가 서정진 뭐 11%면 이 수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 40만원에 산 사람들이 이제 손절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여기 호가에 이제 3,700주를 여기다가 이제 61,400원에 팔면 그러면 이제 비율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그 비율을 바꿀 수 있는 이제 절호의 찬스가 있는데 굳이 나중에 비싸게 바꿀 필요가 있겠냐 이거죠. 지금 셀트리온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이유도 똑같은 맥락이겠죠. 지금 굉장히 싸게 그러니까 서정진이 안 가지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관 투자자를 가지고 있는 것들까지 지금 셀트리온은 계속 자사주를 매입해서 이 비율을 높여가고 있는 거죠. 나중에 투표했을 때 자사주 비율이 10%라고 치면 이제 반대표가 그만큼 7%가 줄어든 게 되는 거잖아요.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개인이든 뭐 아니든. 그래서 서정진은 자사주를 매입하면 매입할수록 유리한 게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합병할 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뭐 합병과 어떤 지배구조의 강화 차원이다.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뭐 차명 계좌도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친인척 계좌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뭐 공식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일이 좀 일어나고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뭐 우호지분이 뭐 좀 살고 있다든지, 뭐 자사주 매입뿐만 아니라 여기도 보면 기타 법인이 있는데, 기타 법인의 그 기타 법인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셀트리온 뭐 관련된 관계 회사일 수도 있잖아요. 뭐 꼭 자사주도 있겠지만 뭐 그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종합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지분율을 나중에 투표율을 변화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멀리 봤을 때는 이제 요렇게 좀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이 과정이 너무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화가 나는 일이죠. 예. 다른 주식들은 지금 이렇게 날라가고 있는데, 돈을 벌고 있는데, 금양에서 뭐 에코프로에서 뭐 몇십억씩 돈을 벌었다고 막 자랑을 하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죠. 화가 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더 선절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약점을, 아킬레스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세력들은 여러분이 손절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그 심리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네. 이런 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주시장에서는 영원히 반복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뭐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가장 답답한 사람은 누군가요? 여러분이 1억 2억 두면 지금 반토막 났다고 쳤을 때 여러분이 화가 나겠습니까? 서정진이 화가 나겠습니까? 서정진이 제일 화가 나죠. 그렇잖아요. 어차피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이 10억 재산을 모았는데 반토막 났다고 5억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럼 서정진도 뭐 50억, 60억, 뭐 10조, 20조 돈을 모았는데 반토막 나서 5조 됐어. 그럼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이 금영, 이 듣보잡 회장이 지금 뭐 몇 조대 자산가가 등극됐는데 나는 지금 셀트리온 때문에 우리나라 부자순위 뭐 5손가락 들었다가 지금 뭐 10위권 벗어났어. 그러면 단순히 돈을 떠나서 그 명예라든지 그런 감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화난 사람들은 서정진 회장이 맞습니다. 아들들도 화가 날 거고 뭐 관계자들 뭐 임원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략을 고수하는 이유는 나중에 먼 미래에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다라는 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 회사이기 때문에 멀리 보고 가는 거고, 여러분들은 당장 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당장 돈을 벌기 원하는 거고, 이게 여기서 이해상충이 생기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너의 마음으로 내가 회사의 사장이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임한다면 뭐 셀트리온을 떠나서 카카오든 뭐 에코프로든 삼성전자든 주식을 투자할 때 그런 시각으로 접근을 한다면 좀 주식을 바라보는 때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이 좀 더 들지 않을까, 멀리 볼 수 있는 힘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요런 얘기를 좀 드렸고요. 비가 좀 많이 오네요. 오늘 뭐 기상호우특보도 나오고 지금 장마인데 거의 뭐 계절성 폭우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냥 이변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죠. 예. 벚꽃이 빨리 피고, 지금 비가 그냥 장마 때 우리나라에서 왔던 그 장마의 폭우가 아니라 완전히 베트남에서나 뭐 말레이시아에서나 열대우림에서 볼 수 있는 비가 내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 또 박쥐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뭐 열대성 동물들이 뭐 발견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뭐 제주도나 부산이나 이제 점점 온난화되면서 이제 과일이라든지 채소나 뭐 그런 것들이 또 바뀔 수도 있겠죠. 뭐 또 바다에서는 뭐 그런 현상들도 있다고. 물이 너무 따뜻해서 지금 한랭 어류, 그러니까 차가운 물에서 살아야 되는 물고기들이 죽어나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똑같은 곳에서 난 살았는데 빨리 자기가 환경이 바뀌면 위로 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먹이 사슬과 관련이 됐겠죠. 저희가 먹이가 많은데 못 움직여 버린 거죠. 그 온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바다는 멀고 여기는 내가 삶의 터전이었는데 갑자기 물 수온이 뭐 5도 10도 올라가 버리니까 적응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환경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주식장도 환경이 굉장히 크게 이상한 테마성 환경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적응하느냐 못하느냐, 이 변화에 순응하느냐 못하느냐도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변화들을 다 이겨내고 최종적으로 이제 승리할 수 있는, 웃을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